그러면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이제 답이 보이죠? 원인이 다 이제 이렇게 다 실체가 드러냈잖아요. 즉, 화폐 권력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가 되려면은 뭘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민주적 통제가 돼야지만이 공공금융이 복원되고 강화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국가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이걸 왜 기재부가 하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무총리실도 장악하고 그런 거야. 지네가 뭔데 그러니까는 저 경제 업무를 주로 하는 데가 대한민국 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하냐고. 예? 이것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근데 경제 논리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예?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로? 환경 문제를 경제 논리로? 아니잖아요. 예? 이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역대 정권에서요. 대통령실에서 했어.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거 이런 데서. 일로 완전히 옮겨서 제도화 시켜야 돼요. 이건 선출 권력이 해야 되는 거지. 국민에게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공공금융 개혁이죠. 공공금융 개혁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기금 편성을 포함해가지고 조세 재정, 그 다음에 화폐 외환, 이 업무를 기재부에서 분리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전시켜야 돼요. 공공금융개혁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 정책기획위원회는 다시 우리가 복원시키면 되지만은 대통령실에 대통령 직속으로 공공금융개혁위원회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정책실장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요 기재부가 더 이상 기재부가 더 이상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기재부가 이걸 당연직으로 거의 우리가 가서 점령을 하고 앉았으니까 예? 모피아 세상이 되지. 예? 거기다가 뭐냐면 조세재정과 사회금융에 대한 방향 설정도 이것도 공공금융개혁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세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재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운영할 것이냐, 이거를 선출 권력들이 해야지. 왜 이걸 경제 관료들이 다 하냐고. 더군다나 자본을 추종하는, 예? 이 기재부들은, 그거 우리 업무부서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니까는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예? 가지고 괴물짓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 뺏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공공금융개혁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공공금융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출 권력이 자기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약속한 거를 실행을 해야지. 그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기재부가 하는 거지. 실행하고 지원하는 거를. 예? 수사팀에서 수사를 한 거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듯이 제대로 수사했는가를 검토해가지고. 두 번째는요. 한국은행 금통위원회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예? 그 다음에 뭐 예금보험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위원회 구성해서 기재부 추천 목소리 제외해야 된다. 빼야 돼. 아니 지네들은 저거를 다 갖다 박아놨어. 온 데다가. 네? 여기는 뭐냐면 그거대로 공공금융개혁위원회 추천인들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회각계각층 소비자라든가 노동자 자영업자단체 추천인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돼요. 네? 즉 사람하고 자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돈의 관리는 선출 권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출 권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냐면 경제 관료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그 막강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본을 위해서 쓰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야만 사회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경제 관료 당연히 싫어하겠죠. 모피아들은. 대부분 경제 관료들은 모피아들 아니에요. 일반적. 근데 어쨌든 모피아들하고 누가 하겠어요? 자본이 싫어하지. 재벌 자본도 특히 싫어하겠죠. 근데 뭐 싫어하든 말든 간에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건 볼 수 없는 거니까요. 이걸 하게 되면요. 공공금융 개혁이 가능합니다. 공공금융의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 공공금융개혁위원회 과제는 뭐냐? 공공금융은 뭐랬어요?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사회소득이 뭐예요? 국민의 소득에 대한 기본권을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국민의 그러니까는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즉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제도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의 경제력이 강화돼지고 국민들의 경제력이 강화되면 민주주의가 강화됩니다. 예? 민주주의가 강화돼. 이렇게 야만 사회로 전락 안 되죠. 예?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조세 제정이라든가 예산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은행에 있어서도 사회금융의 기능을 제도화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장 금융에다 맡기게 되면은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 부분에 돈이 안 가잖아요.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을 어떻게 가능하다 했었어요? 국민들이 내는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그러니까 그 신용을 보증한 거 결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는 그걸 이용할 수 없어.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러니까 민간 금융들은 이해 안 하느냐? 아, 돈벌이가 안 된다서 안 하는 거잖아요. 위험하다고 해서. 그럼 이거 한국은행이 해야지. 한국은행이 자기가 존립할 수 있게 된 이유가 국민들이 그러니까 신용을 보증을 해줘가지고 자기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건데, 예? 당연히 해줘야지. 시장이 그러니까 제대로 돈의 그 중개를, 돈의 이 배분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한국은행의 역할이고, 현재도 그 제도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게 있잖아. 박정희가 만든 거야, 이거. 예? 이런 그러니까 보수 정권들이 이런 짓을 해. 근데 민주 정권은 오히려 그러니까 아예 손도 안 대. 예? 자,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사회소득세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제 개편. 이거 얘 만든 겁니다. 그동안 쭉 얘기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공제 혜택을 그러니까는 다시 그렇게 설계하자 이거예요. 공제 혜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사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가구당 그러니까 이래서 한 667만 원씩 줄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자, 하여간 이런 방식으로 사회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회금융 제도화.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자본 친화적인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은행은 출발점이 뭐냐? 영남은행 여러분들 저기 목표에 봐보세요. 설립 근거 공공선 축으로 돼 있어. 공공선을 촉진.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의 이익, 인민의 이익을 이걸 촉진하는 거. 그럼 사적 금융이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제력이 신용이 낮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못 가잖아요. 2금융권으로 몰리고 3금융권으로 이렇게 내몰리잖아요. 이게 금융중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부분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시장이 못하는 거를? 이걸 정책금융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이 해야 되지. 네? 왜? 한국은행이 존재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금융에 대한 이용권, 시중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사회금융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의무를 제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걸 위해 근데 온통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본들한테만 유리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앉아있냐 이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사회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말이 길었죠? 그래서 제가 이 돌풍이라는 드라마를 보고선 드라마에서 뭔가 이게 허탈하게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민주정권이 15년을 했으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교훈을 얻어도 벌써 여러 차례 얻어야지요. 네? 이거 안 할 거면은 이거 안 할 거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권력이나 민주정권 권력이나 차이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면 그냥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